유머 소통 강사 신상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부간의 소통인데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접니다. 2번 결혼을 해봐서 2배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아픔만큼 성숙해지고 고통만큼 소통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혼했던 그 여자와 다시 재혼했거든요. 저도 솔직히 소통을 잘하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 후에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혼자 쓸쓸히 살다가는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한 아내를 찾아가 정말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얼마나 빌었는지 손이 이렇게 진짜 돼지 족발이 됐잖아요. 돼지 족발. 내가 잘못했어. 난 말로 주는 상처가 정말 이렇게 큰지 몰랐어. 그랬더니 아내가 제게 처분을 내려주더군요. 접근 금지, 가처분. 그래도 계속 빌었더니 용서를 해주었어요. 당신 정말 바뀌었네. 사람 바뀌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사실 제가 유머 소통 강사로 수천 번의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강의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이 바뀌더군요. 말이 바뀌니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 몸이 바뀌더라고요. 말을 바꾸는 게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직까지 부부간의 행복을 찾지 못하신 분,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말을 바꾸세요. 나를 변화시켜주는 주문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우리나라 부부들의 가장 큰 적은요, 애들입니다. 이제 애들을 버리고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을 찾으세요. 더 늦기 전에. 저희 부부는요, 새벽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 작가였다는 거 말씀 안 드렸죠? 대표작으로는 넝쿨째 굴러온 당신, 내조의 여왕, 별에서 온 그대를 저도 쓰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저랑 함께했던 후배의 작품이고요. 저는 KBS에서 마주보며 사랑하며라는 시트콤을 썼습니다. 이거 어디 나오냐고요?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검색해보면. 근데 그 시트콤에 제 아들이 나오는데 이름만 나오죠. 이름만. 신새벽. 왜 이름이 새벽이죠? 새벽에 태어났나요? 아니요. 새벽에 만들었어요. 재미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명 작가가 못 됐겠죠. 어쨌든 이 아들 새벽이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보물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저와 아내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부부 소통의 가장 걸림돌이 바로 자식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부부간 대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자녀입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자녀고요. 우리 시대 온 국민의 관심사는 돈 많이 벌어서 자식 교육 잘 시키자. 그러다 보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되었고 성공은 아파트 평수에 비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 교육으로 가진 재산을 다 써버려서 노후가 불안한 그런 부부가 많습니다. 대화를 했다 하면 싸움이 되니까 점점 입을 다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자식 교육 잘 시킨 부부들의 대화는 행복할까요? 최근 자녀들 교육에 성공하신 한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썰렁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너무 잘나서 한 명은 그냥 유럽에서 큰 사업을 하고 한 명은 또 미국에서 또 의사하시고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귀국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세대가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고 자녀에게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 더 이상 자식 하지 마시고요. 부부끼리 소통하면서 남은 생을 잘 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강릉 쪽에 가면요. 해안도로가 있는데 경치가 참 좋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노부부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남편이 아내 어깨에 살며시 기대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바다를 보고
또 아내 어깨에 이렇게 기댔다가 바다를 보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다가가 여쭤봤어요. 어르신, 그렇게 아내분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아니야. 근데 왜 자꾸 기대세요? 방구 낀 거야. 여러분은 만약에 배우자가 방귀를 뀌면 뭐라고 하십니까? 뭘 먹은 거니? 야, 나가서 끼든가. 앞으로 끼지 마. 아니, 방구가 앞으로 끼나요? 뒤로 끼지. 이런 사람들은요, 강사형입니다. 당신 한 번에 나도 한 번 낀다. 그래야 공평하지. 이 CEO형입니다. CEO형. 환경오염 수준이구만. 환경오염. 아유, 무슨 얘기야? 당신도 지난번에 꼈잖아. 내가 언제? 증거 있어? 법률가형입니다. 레간자구만. 소리 없이 강해. 성직자형입니다. 전국 방귀자랑 빵빵빵빵빵빵빵. 김옥자 씨 우승. 이 재밌게 해주는 MC형입니다. MC형. 그러면 가장 좋은 답은 무엇일까요? 부부 소통의 키워드 사랑에서 찾아보세요. 자기야, 방귀 소리가 예전만 못하다. 같이 운동이라도 하자. 냄새가 시큼한 거 보니까 위장이 안 좋은가 봐. 우리 종합검진 좀 받아보자.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요. 진짜 사랑한다면 감싸주세요. 시아버지 앞에서 방귀를 낀 아내를 대신해서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요즘 장이 안 좋은가 봅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애미가 장이 안 좋으면 애미가 방귀를 끼냐? 그래서 온 가족이 한바탕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싸움의 원인,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90%는 돈으로 해결됩니다. 10%는 카드로 해결되고요. 특히 CEO형들은요, 모든 걸 이해득실로 따지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집니다. 조카 결혼식에 갈 옷이 없네. 옷장에 있는 건 옷이 아니라 걸레야? 자기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뭔 놈의 옷이야? 이렇게 돈 생각만 하지 말고 평생 같이 산 아내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조카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네. 마땅한 옷이 없지. 옷 사러 백화점 갈까? 무슨 이번 달 카드값도 많이 나왔는데. 괜찮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옷도 사고 구두도 사고 백도 하나 사자고. 돈이 어딨어요. 걱정 마. 지난주 로또 샀어. 5천 원만 맞으면은 그걸로 연장 하나 사가지고 은행 털러 가면 돼. 이러면 아내가 웃을 거 아니에요. 여보, 그래. 은행 털러 가자. 내가 막 볼게. 이런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할 때 남편들은 겉보다 속을 보세요. 허전한 아내의 마음을. 그리고 일단은 말로 채워주세요. 당신 지난번 동청회 갔을 때 입었던 옷 있잖아. 그거 10년은 젊게 보이더라고. 부부가 나이가 들면 옛날 추억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더 늙기 전에 추억의 통장에 많이 저축해 두세요. 하나, 둘 빼먹어야 살지. 마이너스 통장 되면요, 환갑 전에 파산합니다. 추억 중에는요, 좋은 것만 쌓아두고 부정적 기억은 빨리 날려버리세요. 여보, 맛있어 보이길래 귤 좀 사왔어. 고마워요. 그러면 되는데 이 강사형들은요, 꼭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큰 귤은 맛이 없다니까. 내가 몇 번이나 말해요. 몇 번이나. 그럼 남편은 사다 주고도 잔소리를 들으니까 다음번엔 빈손으로 옵니다. 귤 보니까 임신했을 때 생각나네. 내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해도 사다 주지도 않고. 그때는 귤이 귀했잖아. 됐어요. 내가 귀했어 봐. 제주도 가서라도 귤을 사오지. 미안해 여보.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어. 철이. 이러면 될걸. 법률가 형들은요, 절대 사과를 안 합니다. 그때는 귤이 귀했다니까. 그걸 어떻게 사다 줘? 그게 내 잘못이야? 알았어. 내 평생 제사상에 올려줄게.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고 귀도 안 들리니까 대화는 짧고 굵게 말을 하세요. 미안해. 먹고 싶은 거 다
다 말해. 내가 카트째로 끌고 올게.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부부간에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 없는 부부 백상에게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5%가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5%의 답장을 통해 알아낸 사실은 사소한 의견 갈등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침묵 속에 빠져들다 보니까 이제는 각방까지 쓰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부부가 합방을 해야지 부부지. 각방이 웬 말입니까? 각방이. 그렇다고 이혼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사랑은 남아있거든요. 동지애적 사랑. 한마디로 우정입니다. 친밀감은 남았지만 열정은 사라진 그런 부부들. 그래도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헌신적 사랑은 남아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정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나 자녀들이 완전히 독립하고 나면 부부관계는 더욱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고백하기. 고백.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데이트 장소를 찾아가거나 세컨 허니문을 떠나보세요. 그리고 옛날에 같이 살았던 동네도 가보시고요. 함께 봤던 영화도 한번 다시 보세요. 저도 아내와 함께 첫 데이트를 했던 대학로에 가서 뮤지컬을 보고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저희가 처음 데이트할 때 갔던 스파게티 집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두 번째, 함께하기. 하루 한 가지만이라도 함께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산책하기, 함께 안마해주기, 함께 귀 파주기, 함께 커피 마시기. 저희 부부는요, 함께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이름으로.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니까 부부관계가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이제 부모만 남은 집에 행복으로 채울 것이냐, 고독으로 채울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세 마디로 새 출발해 봅시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감사합니다.